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여행해야 비로소 자연이 보인다는 사진작가 배병우. 그의 밥상은 언제나 바다를 향하고 있다. 작가의 고향은 여수. 바다는 그의 근원이자 평생의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으로 이국의 섬과 바다도 떠돌았다.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목마름은 깊었다. 처음부터 저는 섬을 찍었고 그 섬을 찍었을 때 갈증 때문에 제가 외국을 나가서 섬들을 찍은 거죠. 꼭 가까운데 홋카이도도 가고 하여튼 다 일본 섬들도 갔는데 갔을 때 우리나라 섬의 소중함이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한 거죠. 하여튼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지중해를 한번 그 먼 길 끝에 배병우는 다시 신안의 섬으로 돌아왔다. 신안의 다른 홍도는 같지만 우리가 가거도라든지 또 작은 우리가 만제도라든지 이런 섬들은 못 봤잖아요. 그 섬들을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온 세상을 구경하고 와서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3년이었다. 그가 신안의 해변을 걸은 시간은. 그리고 그는 익숙한 듯 새롭고 새로운 듯 익숙한 섬의 얼굴을 찾아냈다. 난 가거도예요, 저는. 그리고 특히 이 가거도 그 뒷면 쪽에 사람들이 다 철수했잖아. 이제 그 살지를 못하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해요. 바다, 그리고 섬. 반평생을 소나무에 매료됐던 사진작가 배병우. 노 작가가 다시 발길을 돌려세우고 마주한 섬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혼동이 6월 중순 목포항. 이번 여행에 함께할 일행을 만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크루저 강영철 씨 금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려옵니다. 지난해 5월 답사 여행 이후 1년 만에 재회다. 1년 좀 지났죠. 우리가 작년에 5월에 했으니까. 야, 5월 춥더라고요. 겨울옷 다 입어도 춥더라고요. 이번 작업 역시 요트를 택했다. 시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다. 올해는 자은도와 우이도, 홍도, 가거도와 만제도까지 신안의 바다가 꿈꾸듯이 품은 11개의 섬들을 만날 것이다. 배병우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고집한다. 사람 손을 타야 비로소 세상을 보여주는 아날로그 카메라처럼 사진은 몸이 부지런해야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기대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날씨가 원래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도요, 나가면은 새로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해요.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게 계속 찍어야 된다는 거. 목포에서 1시간, 자운도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품처럼 자애롭고 은혜로운 땅. 이름처럼 넉넉한 비경을 품고 있다. 자연은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때 셔터를 누르는 거다. 손이 아닌 몸이 셔터를 누를 때까지. 그래서 풍경이 제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 우리가 먼저 봤던 것도 이 형태로 생겼잖아요. 네. 백길? 백길 해수욕장. 예, 백길도 그런 형태의 해수욕장이 다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품 같은, 자궁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자연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해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 자운도 분계 해변의 소나무 숲에서 작가의 영감은 한껏 열린다.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여인송에 오래도록 시선이 머문다. 배병우는 소나무 작가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알려지게 된 것도 소나무와의 만남이었다. 우리 자연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하고 정하고 시작한 건 83년. 이제 제가 1년 동안 답사를 했죠.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연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83년 봄부터 찍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 30년 됐네요. 소나무의 신비한 이끌림. 그의 사진은 단박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만난 소나무는 한국인의 얼굴이자 마음이었다. 30년 동안 전국의 소나무를 찍었지만 여전히 소나무는 노 작가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거보다 더 작은 소나무 봤어요? 이게 봐요. 이게 지금 돌 틈새에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나이 들면서는 숲길을 걷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을 계속 쳐다보면 걷기 힘들어요. 대상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은 그의 철학. 그래서 20, 30년 동안 한 소재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다. 칠발도를 거쳐 장도로 향하는 길. 조광현 선장은 걱정이 많다. 바다가 쉽게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개 자욱한 섬과 바다는 작가에게는 행운의 시간이다. 다행히 장도는 안개를 거두고 일행들을 받아들인다. 하느님이 살려주네. 입에 예수님이 타고 있나? 저걸 찍어봐. 그러고 저리 지문. 하지만 요트를 대지 못해 종선으로 갈아탔다. 그럼 들어야 되죠? 아니, 저 손 됐어요. 여기 다 들었어. 됐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다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시식. 올라왔어. 예. 뜻밖의 도착 선물이다.
살아있는 바다가 키워낸 생명력이다. 흑산도와 홍도 사이의 작은 섬 장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장도는 여전히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뜸한 멀고 외딴 섬이다.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길이지만 태고의 숲이 살아있는 장도 산행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가야 좋지. 중간에서 물이 저같이 올라가야 먹고 살모가 착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동행한 사진 실습생 박흥식 씨에겐 이 대자연의 숨결이 아직은 버겁다. 여기서 저는 한 500장 정도 찍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실망.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풍경인데. 좀 더 가깝게 다가가야 보이는 것이 사진이다. 일행은 마을 이장님이 추천한 습지 코스 대신 깊고 험한 반대쪽 숲길을 택했다. 섬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서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길이라 이렇게 길을 내며 가야 했다. 가방 걸렸어요, 형님. 안내를 맡은 김창식 이장님도 길을 찾느라 헤맨다. 여기까지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 거기가 오면은 왔다가 1박 하거나 그날 가거나 그래요. 아침에 왔다. 그러면 그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겠어요. 2시간여를 헤맨 끝에 드디어 대장도 섬의 정상이다. 노 작가에 번지는 만족감. 섬마다 그 섬만의 살이 있고 피가 흐른다. 작가는 그것을 민감하게 찾아내고 교감한다. 원시의 생명력과 신비를 품은 섬. 장도의 청청한 아름다움은 배병우의 시선을 오래도록 잡아두었다. 가공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는 섬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꽃이다. 원래 좋은 경관을 가진 섬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풍경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기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서 여기를 봐도 아름다워요. 여기서 저를 봐도 아름답지만,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섬은 여러 군데를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망망대해 홍도행은 언제나 애틋하다. 삶의 방향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던 젊은 날의 초상이 그러했다. 사진을 하겠노라 처음 마음먹은 20살 무렵 친구들과 무작정 찾아들었던 곳이 이곳 홍도였다. 처음으로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밥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 도착했죠. 이 자갈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75년의 여름이. 운명이었다. 디자인을 전공하던 미대생이 사진으로 돌아선 것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직업이 그의 방랑 기질과 잘 맞았다. 하지만 사진을 배울 곳이 없어 독학으로 공부했고 인화비를 벌기 위해 청춘은 늘 바빴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사진책 보고 또 아르바이트, 사진 아르바이트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 사진만 한 100번 가까이 찍었습니다. 앨범 만들어주고 환갑 사진도 찍고 다 있죠.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홍도와 마라도 고향 바다를 찍던 20대 청년은 이제 한국의 사진 예술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노 작가는 젊은 시절 머물렀던 홍도 1구 대신 외떨어진 2구 마을을 찾는다. 바다가 허락한 것들만 거두며 살아가는 한적함과 느림이 작가의 마음을 열게 한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배병호는 스스로를 햇빛 노동자라고 부른다. 반 줄었어요. 금방 우리가 잠깐 한 1, 2분 사이에 반이 줄었어. 광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관찰하고 기다리면 아름다움도 깊어진다. 비록 이날 원하는 빛을 잡지는 못했지만 홍도 2구의 원시림과 풍경은 그의 영감을 들뜨게 한다. 이 앞에 이 마을 앞에는 섬이 없지만 이 코너를 돌아가면은 앞에 섬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돌섬들이 있고 그 위에 이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의 사이트는 뭐 제가 볼 때 그 가장 홍도에서 최고의 절경은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소나무를 관찰해 오고 찍어 왔는데 현재 이 산에 있는 소나무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고 나무마다 어쩌면 이 산 속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섬과 사진이 좋은 4명의 남자들이 의기투합했다. (35년)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온 박흥식 씨는 사진이 좋아 인연을 맺었다. 자, 이거 잡으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질발도에 상륙할 때 바다에 빠지는 애로도 있었지만 중년의 사나이는 바다에서 다시 견디는 법을 배운다. 인생을 배우네. 이 삶, 이 바다에 나오는 게 삶이에요. 막 작년에는 파도가 전국에서 떠나자마자 너무 쳐서 내가 고생을 해서 정말 그 3일 만에 포기할 뻔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2달 가까이 잘 견디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경험이 돼서. 강영철 씨는 섬과 요트가 좋아 무작정 따라 나섰다. 자신만의 요트로 바다 여행을 해보는 것이 그의 꿈이다. 입항할 때 사실 좀 제일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또 요트는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완벽한 호흡이 갖춰져야 안전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73세 조광현 선장은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진짜 바다 사나이다. 해군 대령 출신인 그는 작년에 요트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상태도 주변 바다 한가운데서 스크류에 걸린 줄을 직접 잠수해 제거할 만큼 베테랑이다. 삶의 절정기를 보낸 4명의 남자는 섬을 여행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렇지. 젊어서부터
배도 탔고 또 UDTC 근무도 했고 작년에는 뭐 또 내가 꿈꾸던 태평양 횡단 세일링도 했고 뭐 그렇게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나이 들었지만은. 안카 안 놓고 수시만 놓으면은 재래시키려고 그러는데. 안개 속에 섬이 열린다. 비금도에 딸린 작은 섬 우이도다. 우이도엔 3년째 그와 인연을 맺은 부부가 있다. 안녕하세요. 어신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이도 토박이 박화진, 한영단 씨 부부다. 짐을 부리기가 바쁘게 돈목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바람과 모래가 만든 비경의 섬. 우이도는 3년간 신안의 섬들을 바라보고 거닌 작가가 주저없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는 곳이다. 하지만 섬의 여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마음이 급하다. 모래 언덕에 동행하는 우이도 지킴이 박화진 씨는 작가와 동갑내기. 옛날에는 여기서 저 밑에 가면 그 데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까지가 전부가 이렇게 모래였어요. 네네. 네. 그는 고향의 모래 언덕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고무신, 고무신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사서 주면은 농같이 퉁 빠졌어요. 그럼 발을 빼면은 모래가 사람이 안 닿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으면 푹 빠지죠. 예, 맞습니다. 예. 3년째 우이도를 찾지만 모래 언덕은 매번 다른 모습이다.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모양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질량을 잰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이도는 그에게 시간의 의미를 일깨운다. 하나의 작품도 한 장으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장이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 류라고 하잖아. 노래 같은 경우는 좋은 작업의 결과물이 한 권의 책이 되든지 긴 시간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오래 보아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그러할 것이다. 박화진 씨 부부가 바다로 향한다. 바다라는 같은 직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부부다. 하나, 둘, 우와, 너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어요. 민어와 간재미, 돔, 광어까지 그물만 내려놓으면 알아서 그득히 채워주는 부부의 바다다. 풍요로운 바다가 있어 부부의 삶도 넉넉했다. 어머니에게 음식은 그 자체로 생명이고 가족이다. 섬의 어머니는 병어를 만지며 딸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딸이 병어조림을 엄청 좋아하고 저번에도 가서 먹고 싶다고 엄마 병어조림 먹고 싶어 했는데 이거 보게 생각나요. 배병호는 요리의 조예가 깊다. 음식 잘하고 살림 잘하고 억척스러웠던 여수여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다. 그럼 이건 오늘 참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더라. 여수 어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작가의 어머니는 우이도의 한영단 씨처럼 늘 싱싱한 생선으로 밥상을 차렸다. 별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풍부하게 없잖아요. 뭐 음식 같은 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잘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배병우에게도 어머니는 그리움의 근원. 어머니의 자리를 파고들듯 섬과 바다를 찾았다. 그의 사진에서 사람들의 삶의 기척이 들리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다음 날 방명의 시간이면 작가는 본능적으로 몸이 부지런해진다. 우이도 모래 언덕 뒤쪽 해변가. 30년 넘게 사진을 찍었지만 아침이 열리는 이 순수한 빛은 언제나 작가를 설레게 한다. 태초의 고요와 생명이 함께 열리는 푸른 시간. 그러니까 저 아침이 없었으면 제가 없는 걸고 그냥 그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밥 못 먹고 살았지. 전 사진 팔아서 먹고 살았으니까 다 아침 사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 쬐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침 시작되는 그런 광경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이도 고갯마루엔 300년 전 바람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우실. 바람막이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전통과 단절되지 않은 섬. 작은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의 채취다. 바다에 북소풍의 찬바람이 그대로 마을로 사면을 타고 쭉 내려오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 또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위에 돌담을 쌓음으로써 바람의 각도를 마을로 직접 내려오지 않게끔 뜨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포구에는 400년의 세월을 견딘 전통 선창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 작가는 우이도 여행을 통해 섬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다.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섬 특유의 것들은 섬 특유의 어떤 것을 전문가들 혹은 또 마을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게 서로 합의하에 섬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문화재 같은 게 유적 같은 게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루 두 차례 바다가 몰려나면 신안의 섬들은 갯벌을 품는다. 해양 생태계의 원천이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명밭인 갯벌. 배병우 작가는 이 갯벌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자 몸을 맡겼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과거의 시간을 켜켜이 간직하고 있는 섬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오롯이 품고 있다. 미래 지역이 아닌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은 삶일 때 저는 모든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람과 햇빛, 바닷물이 만나 또 하나의 자연을 만들어내는 염전. 소금이 오는 과정은 그래서 늘 경이롭다. 자연이 허락한 환경에 인간의 순수한 땀과 의지로 일구어지는 삶. 배병우가 그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다. 비금도가 이제 돈이 날아다닌다 했어. 비금도라. 굉장히 여기는 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 때문에 소금도 그러고 시금치가 특수작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겨울에는 특수작물로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지역이. 자연에 의지하되 함부로 넘어서지 않는 조화.
인천의 한 섬을 골프장화하려는 대기업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배병호는 섬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며 문명사회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신안섬 이곳저곳을 찾아 떠난 배병호 작가의 사진여행.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카메라도 더디 시작한 6월의 장마에 잠시 휴식을 갖는다. 비가 그치면 그는 다시 길을 나설 것이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작가의 파주 작업실. 지금까지 촬영한 작품들을 검토한다.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다 보니 이렇게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한다. 사진을 통해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작가. 이게 뭐 제가 신안군 1000개 섬을 다 찍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섬들이라도 스타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찍어서 그 섬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틈틈이 내년에 예정된 파리 기획전에 보낼 소나무 작품들도 체크한다. 이미지를 넘어서 섬과 바다를 기록하고 싶었다. 그래서 눈이 아닌 몸으로 만나고자 했다. 지난해 가거도가 그랬던 것처럼. 가거도 경우도 저희들이 5월에 갔을 때 사실은 다른 배가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파도가 아주 한 4, 5m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바람 부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얼씬한 그런 가거도 되게 좋았고요. 지난해 5월 답사차 찾았던 가거도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거센 바람과 파도, 작가는 가거도의 남성다움에 압도당했다. 그 바위섬의 하이라이트가 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웅장하고 제일 멋있는 섬이 제일 서단으로 떠 있는 것 같아요. 가거도는 한 번도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살아있는 야생이 섬의 생명력이었다. 바람과 파도의 섬. 가거도는 장엄한 서사시였다. 앞으로 더 제가 여러 계절을 찍어서 가거도의 이 굳건함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다시 찾은 가거도는 순한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로 64톤에 이르는 테트라포트가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 선착장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현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인간의 언어로는 넘어설 수 없는 대자연의 힘이다. 앞쪽에 64톤짜리 테트라포트가 이거 하나만 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바다로 다 나가고 요것만 물에 떠서 날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러서 파고 높이가 약 한 40m 정도. 진짜로요? 네. 지 문을 열고 바다도 볼 수가 없는 그런 한게 되겠어요. 얼마나 바람이 쳐버렸던가. 대문이 넣어서 대문을 못 닫고. 몰라요. 시집 와서 하여튼 작년 볼락인까지 그렇게 바람이 24시간 불어대는 바람은 진짜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이 삼부토군이 30년 공사해놓은 것이 무이파 볼락인 때 저 모양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살기가 싫었어요.
한반도 서남해의 끝섬. 가거도는 여전히 원시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다. 그 웅장한 남성미를 담아내는 것이 배 작가의 욕심이다. 여기는 곡선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바다에서 한 번에 그냥 딱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까지. 그래서 그 기상 자체마저도 굉장히 그 남성다운 기상들이 많아요. 서해와 남해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일구 마을의 섬등반도 쪽을 오른다. 노년의 삶을 정착해서 살고 싶을 만큼 특히 작가의 감수성을 매료시킨 곳이다. 그는 사진을 한국 현대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수많은 해외 전시를 통해 한국의 미를 알렸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하나의 섬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내가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는 나는 징검다리다. 나를 딛고 가라. 그래서 제가 다행히 제가 말하는 걸 실천하게 됐죠. 그러니까 해외에도 알려주고 전시도 했으니까 저를 딛고 가면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니까. 가거도에서 1시간, 목포에서 100km만 4시간을 가야 하는 만제도는 신안군이 품은 1004개의 섬 중에서도 가장 오지다. 선착장 주변 수심이 얕아 큰 배를 댈 수 없어 아직도 종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섬이다. 주유소에서 차에다 손발 내려와. 작가는 이곳을 새침한 처녀를 닮은 섬이라고 했다. 매번 그렇듯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는다. 40년을 사진으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살아온 작가마저 겸손하게 만드는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해안의 그 절벽섬이라는 건 우리가 좀 상상을 잘 안 하잖아요. 서해안 그러면 다 뻘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만제도나 상태도, 하태도, 여기 가거도 뭐 이런 섬들은 보석 같은 섬이라고 생각해요. 섬은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곳처럼 고즈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 만제도도 60년대까지는 정갱이과 어류인 가라지 파시가 서던 영화가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하루에 많이 낚으면 2만 마리 이상까지 낚은 배가 있어. 세 사람이. 오전에 푸고 오후에 낚고 막. 그래갖고 아주 괜찮고가 아주 여갑다. 딱 에어컨 벗어나고. 아주 그때는 인천으로 매일 아주 거기 싣고 아주 뛰고 아주 돈들이 뭐 빼다지가 이렇게 한 낙석 차고. 참 그때는 여기가 아주 참 별천지였죠, 별천지. 가거도가 힘센 팔뚝의 사내라면 만제도는 속 깊은 여인네의 속살 같다. 그곳에서 섬 안악들은 삶을 풀어왔다. 만제도 해녀는 지금도 섬을 먹여 살리는 자원이다. 그게 뭐예요? 예? 봉화, 봉화. 바다의 들숨 날숨에 의지해 자신의 호흡이 허락한 만큼만 가져오는 해녀. 바다를 모르는 사람 이거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할 것 같지만 또 뭐 거꾸로 지금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그 자연과 그 인간의 삶이 만나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 예? 예. 저는 좋게 봐요, 저는.
섬의 삶은 나이와 무관하게 젊고 싱싱하다. 홍합 갖고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 볶음도 할 수 있고 사바사도 해 먹을 수 있고 홍합도 무에도 할 수 있고. 만제도에서 나고 자라고 결혼을 하고 60이 넘도록 물질을 하는 해녀의 밥상이다. 만제도 최고의 상군 해녀 고술래 씨. 예? 어머니 손맛이 어때요? 아, 뭐 좋은 편이. 남들이 다 그렇다 잘한다고 맛있다고. 제주도에서 오잖아요. 여기 분들 40년 넘게 서로 살뜰히 챙기고 여전히 건강한 부부의 밥상에서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린다. 아니, 두 분 다 미남이고 미녀신데요. 뭐 7남매거든 저요. 근데 뭐 저는 2사람밖에 못 낳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주는 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진정한 힐링은 이런 것이 아닐까? 만제도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만제도에서 사진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작가 자신을 위한 작업이었다. 아침의 여명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다시 힘차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태양이 뜸으로써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 뭐 풀이고 뭐 동물들이고 새들이고 햇빛이 이렇게 여명이 시작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바위들이 잡게 된 건데. 배병호가 만제도에서 찾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섬의 순수함, 힐링이었다. 섬은 여전히 가슴 설레게 살아있다. 올해의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 2번의 여름을 신안의 섬과 바다를 떠돌았다. 태평양과 지중해의 머나먼 섬을 돌아 다시 찾은 신안의 섬들. 작가가 찾아낸 설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신도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안 살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바다 모래를 보면은 철분이 녹아서 붉은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섬 자체가 인구가 적게 살고 이게 자연이 그대로 있으니까 경이로웠어요. 또 나는 신안은 그 생명의 바다, 생명의 섬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내가 한번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게 느꼈지만 현재 내 생각은 정리된 거는 생명의 바다, 생명의 섬. 섬은 아름다움을 숨기지 않는다. 그 아름다움을 담을 때까지, 그 아름다움이 전해질 때까지 배병우의 시선은 오래도록 신안의 섬에 머물 것이다. 배병우는 그렇게 섬을 걷고 있다.
또